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 이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위는 주말까지 지속되나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며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눈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한파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리며 추운 날씨 속에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37,00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지난 24일의 고점인 38,400달러를 넘지 못하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에 따라 소폭 상승했으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반감된 상태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코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규제기관의 역할 이원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일부 코인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발행사 소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최근 81% 급등하며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우대형 금리는 연 4.50%에서 4.80%가 유지됩니다. 은행권은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에게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OECD는 2024년까지 현 기준금리 수준인 3.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지만 수출은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보유세 부담 감소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합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며 이는 국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 세종부세 납입 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증권은 롯데월드타워 WM센터에서 국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 서비스는 부동산 가치 판단 및 투자 전략, 보유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본사 및 서울 강남지사에서 공간 안전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스타트업 분야에 영향을 끼쳐 직방파트너스와 같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을 이용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50대가 보증금 18억 원을 빼돌리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25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사태의 여파로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특히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주요 피해자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며 당사 앞에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호응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에서는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하여 임대인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피해액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를 기록했으며 낙찰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에 내놓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찰이 반복되어 물건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1981년 약혼 발표 때 입었던 분홍색 블라우스가 경매에 나왔으며 이 블라우스의 낙찰가는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크리스티의 2023 하반기 보석 경매가 열렸으며 15.48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가 주요 작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희귀 위스키의 경매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의 부채 증가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사태, 미국 달러 약세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미국의 정부 부채 급증이
금과 같은 대체 수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금값은 조만간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금 투자의 적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금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OPC 회의를 앞두고 5거래일 만에 2.07% 상승한 것은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의 산유국들이 회의에서 감산을 연장하거나 심화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미 달러 약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11월에만 5.69% 하락한 상태로 투자자들은 여전히 30일 예정된 정례회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하락은 항공업계의 연료비 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하락은 항공사들의 대규모 환차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국제유가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를 방문하여 중국 최대 경제도시의 발전과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한편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며 특히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 경제와 국제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재계단체 게이달렌이 다음 달 정부회장 회의에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일본 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과 노벨과학상 수상의 역사를 다룬 책이 출간되었으며 이는 일본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의 노사관계 모범 사례를 시찰하기 위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의 노사정 협력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산토리홀딩스의 회장은 한일 양국 간의 반도체 및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일본 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 45조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시 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EU와 유럽 경제 지역 EEA 내에서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의 근로자들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 환경 및 노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산에서 예정된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약 61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리스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보다 높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동향은 국가와 기업, 개인에게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